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4월 8일 실전 투자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뭐 둘 다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 코스닥은 0.9% 오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요새 보면 뭐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를 계속 들어오는 것 같고요. 투자자를 잠깐 보면요, 외국인이 벌써 6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 이전에도 크게 들어왔습니다. 자, 계속 몇천억씩 매수를 하면서 벌써 코스피 매수량이 3조에 가까워지는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이 서서히 모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뭔가 이제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는 상승하지 않는데 어떤 종목이 지금 상승하는지 뭔가 느낌이 안 옵니다. 지금 딱히 뭔가 계속 랠리를 받거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고 찔끔찔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이런 과정이 폭등을 위한 전조인가 아니면 뭔가 찝찝한 부분이 있어서 외국인이 아니면 기관이 크게 들어오지 않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저항 위치는 이 정도가 될 것이고요.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현재 위치는 한 60포인트, 70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코스피가 다시 한번 회복세를 겪으면서 많이 올라와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일봉상으로 이미 계속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V자로 강하게 반등을 했고 61선 근처에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3봉 근처에서 또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상승.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또 커지면서 바이오나 아니면 진단키트 종목들이 지금 턴어라운드를 진행을 했고요.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리뷰도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거기에 대한 시젠이라는 종목이 엄청 많이 올랐는데요. 아무튼 지금 코로나 확산세를 좀 경계를 하는 모습도 없잖아 있으니까 이게 지수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실적주 위주로는 좀 내려가고 그런 바이오주들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000포인트까지는 18포인트죠.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2, 3% 오르면 그냥 이제 1000포인트 넘어가는 거니까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투자자는 뭐 크게 움직이는 거 없고, 자, 그 다음에는 채권 수익률 시장을 보시면 미국 10년물은 1.649%로 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정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뭐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좀 내렸고요. 1.75%에서 내렸고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된 느낌입니다. 확실히 좀 급등을 하는 느낌은 없고 코로나 시장 때문에 조금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경기 시장이 조금은 불안해 보입니다. 약간은 일단 암호화폐도 뭐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을 좀 받았고요. 이 원자재 값이 이 브렌트유나 WTI유가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또 내리고 있어요. 일단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물은 나스닥은 1%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 다우존스는 0.02%로 이렇게 뭐 보합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 뭐 상승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뭔가 딱히 하나가 막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서 크게 지금 이런 거 보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요 정도로 전 세계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만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먼저 보면 23,850원으로 200원 하락했고요. 재미없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지루하게 주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았고요. 자, 이 정도에서 이제 자리를 조금 잡을까라는 그런 자세를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이 좀 올라오고 있고 5일선 깨지 않은 상태에서 61선 위에 살포시 발을 얹어놨습니다. 투자자를 보시면 어이구 이게 또 기관이 매도를 했네요. 기관이 매도했고 외국인은 좀 5만 주 정도 매도했고 기관이 요즘 이제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변하는 모습이었는데 50만 주를 또 매도를 했네요. 지금 연기금이 또 매도를 했네요. 참 기관 연기금이 왜 이렇게 자꾸 매도할까요? 한국전력에 대해서 지금 발을 많이 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누적으로 보신다면 엄청 많이 빠진 것 같거든요. 기관 이 매도량의 거의 대부분이 연기금 건 같은데요. 일단은 어제 이제 대선이 아니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쪽은 저는 한국전력 쪽에는 조금 어, 괜찮게 진행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아무튼 23,850원으로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일단은 연기금이 그만 팔아야지 한국전력이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얘도 이제 풍력 발전에 프로젝트에 뛰어들었고 같이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한국전력과 한수원이죠. 네. 한수원과 한국전력과 두산중공업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원자력 국내에도 이제 한번 살려보자 이렇게 회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기술력을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국제 공동 연구도 좀 하고 지금 움직임이 좀 있는데요. 한국전력이 뭐 기관이 지금 연기금이 많이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크게 내리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네, 주가가 지금 많이 내리지 않고 어느 정도 지지선은 지켜주면서 진행이 되었다 정도로만 네, 해석을 하는 게 낫겠네요. 자,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는 꾸준히 이제 이제 올라타는 느낌이고, 네, 턴어라운드를 준비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확실하게 월봉상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다가 이제 20 월봉선에 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28,000원도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힘을 이게 연기금 매도가 좀 완전히 멎어들 때 그때 진짜 본격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네. 그 다음에는 삼성중공업이고요. 90원 올라서 7,560원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라인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21선 올라오면서 요 라인 계속 횡보를 할 것 같고 21선 올라왔을 때 애매하게 이제 움직이다가 슈팅을 주던가 아래로 또 떨어지던가 할 건데요. 거기서는 이제 좀 결단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내린다. 그러면 그냥 정리를 하시고요. 만약 여기서 올라간다. 이러면 이제는 7,700원 완벽하게 뛰어넘으면서 8,000원대로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저는 위로 베팅을 좀 걸겠습니다. 네, 녹색선. 7,700원 선 넘고, 그다음에 월봉상으로도 지금 4월에는 좀 양봉으로 바꾸면서, 네, 60 월봉선까지 돌파를 시킨다면, 이 장기 추세가 한 번도 돌파된 적이 없는 60 월봉선이 지금 돌파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자를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또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삼성중공업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수급 자체는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을 했다. 이 외국인이라는 것이 네, 지금 이전까지 4월 2일까지는 좀 많이 차익 실현하면서 많이 매도를 좀 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매수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기관도 그렇고요. 기관은 특히 이제 금융 투자가 좀 많이 들어온 것 같고 연기금도 좀 들어왔네요. 자,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오늘 제가 뉴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무슨 뉴스가 있었죠? 네, 여기 해상풍력 발전기 쪽에 설치선을 독자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대 성급을 동시 인증을 한다고 하고요. 참 이제 해상풍력이 이제 심어야 되죠. 해상풍력을 심는데 거기에 대한 이 설치선 독자 모델을 개발하면서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두산중공업도 해상풍력 이제 신기술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수압을 이용해서 이 심을 한 방에 박는 그런 기술을 좀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 시너지가 좀 발휘되었으면 하네요. 삼성중공업 풍력 에너지도 이제 관련이 있다 보니 기대가 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국정보인증이고요. 네, 뭐 크게 움직이지 않고 계속 얘도 이제 61선 태웁니다. 뭐 한국전력과 왜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이죠 얘는? 네. 참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슈팅 한번 주고 또 이렇게 재미없게 바닥 여러 번 찍고 나서 이 맨 밑에 있는 바닥은 찍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뭔가 한국전력과 똑같이 움직이니까 신기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61선에서 이제 자리를 좀 잡고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한국정보인증도 저는 언젠가는 한번 올라간다. 지금 뭐 조만간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이평선이 모인 구간에서는 조만간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래로 내리꽂는다 이러면 이 정도 지지선을 보고 네, 나가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위로 솟는다. 네,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뭐 계속 들고 가시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셔서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주봉상으로는 확실히 바닥을 네, 여러 주를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월봉도 그렇고요.
투자자는 뭐 그저 그렇게 그냥 움직였습니다. 네,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 한국항공우주 37,950원이고 뭐 주식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요새 크게 움직이는 종목도 없고 네, 차근차근 움직이는 애들밖에 없어서 그냥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만 네, 의미가 좀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완벽하게 U자로 떠서 위로 향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21선을 타서 천천히 주가가 기준선을 점점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죠. 자, 굉장히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거래 뭐 크게 의미 있게 터지진 않았습니다만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어요. 기간이 다시 한번 매수, 외국인도 매도를 멈추고 다시 한번 매수, 뭐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연기금이 조금 샀고, 뭐 크게 의미 있는 수급은 아닌 것 같고, 이 정도에서 이제 마치고 이제 4만 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했을 때 4만 원을 뚫느냐 못 뚫느냐 그 정도 문제일 것 같고, 60 월봉선이나 뭐 여기 주봉으로 보시면 240주선이나 뭐 이 정도 240주는 넘는다면 뭐 60 월봉선까지 갈 수 있을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좀 1년 이상 보았을 때는 충분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장기로 가져갈 만하다. 아니면 난 너무 오래 가기보다는 지금 이제 내년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고 주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조금 익절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저는 길 안내를 이 정도로 해드렸고 지금 계속 리뷰만 이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엔 SCI 평가 정보고요. 네, 이것도 확실히 세력주죠. 세력주다 보니 정말 크게 한번 흔들었습니다. 자, 진짜 개미 다 털리게.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나 싶을 정도로 내린 다음에 다시 한번 양봉 이틀 연속 올리면서 이렇게 21선까지는 회복을 시켜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래량, 네,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거래량에서는 이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이틀 연속 좀 많이 매수를 했죠. 오히려 이전에 차익 실현했던 물량보다 더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 뭔가 의심스러워요. 뭐 정보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답답하네요. 알 길이 없으니까 일단 이런 수급 면이나 이런 차트 급락을 시켰다가 다시 올리는 면이나 뭔가 지금 개미 털려고 지금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SGR 평가 정보 저는 올라갈 모양인 것 같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계속 보겠습니다. 일단 두산도 뭐 600원 내렸고요. 뭐 크게 재미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1선 위에서 네, 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는 모습인데 61선과 이제 121선과 21선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네, 한번 이제 위로 자리를 좀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도 뭐 거의 없고 해서 좀 지겨우실 텐데요. 자, 이게 두산은 사실 고배당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말에는 좀 좋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이제 다른 종목보다는 막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혹시나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두산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제 턴어라운드를 해서 이렇게 나갈 모양이다 보니 기다리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충분히 이제 가벼운 주식입니다. 얘는 오히려 이렇게 무거운 척 하다가 한번 조금 거래량이 실리면 이렇게 가볍게 올라가는 모양이니까 이런 양봉이 나오지 않으려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아 둘 다 지금 분위기가 좋다 보니 두산도 좋아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기관은 또 이렇게 연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 좀 매도했고요. 뭐 기관 매도가 좀 멎어야지 두산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보고요. 지금 주식 자체가 막 재밌는 주식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재미없다. 네, 하루에 50원씩, 100원씩 왔다 갔다 하니까 진짜 재미가 없습니다. 네, 근데 오르는 주식은 차근차근 올라가고요. 네, 왔다 갔다 이제 횡보를 하는 주식은 계속 횡보를 하면서 다음 상승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인내심이 필요하고요. 항상 이 주식에는 미래의 가치가 있는지, 비전이 있는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는 수급이 괜찮은지, 그 다음에는 이제 차트상의 위치는 내가 고점에 있는지 저점에 있는지 좀 보시면서, 네, 좀 그런 제가 이전에도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하이브리드 투자가 좀 효과적입니다. 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타이밍 잘못 들어가면 물립니다, 그냥. 네, 고점에 들어가시면 그냥 투자자가 돈을 빼면 주식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물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들어가는 포인트는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제 아래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가져왔었고요. 하나씩 하나씩 이제 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리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